예, 저는 고광일입니다. 네 아이의 아빠이고요. 저는 스스로를 그 영어책 읽기 전도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전국에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영어책 읽기의 가치와 방법론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효린파파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풀어나갈 때 제가 그런 부분도 조금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영어책 읽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효린파파 선생님께서 많은 질문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뭐 그 질문을 포함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저도 사실 이제 질문들을 제가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서 일부씩 풀어서 이제 제가 이 라방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기용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그 성기용 선생님 효린파파라고만 아십니까? 우리 성기용 선생님인데 많은 질문을 주신 것도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중간에 교수님 지금 진행하시는 그 지식과 희망 나눔 행사라든가 북클럽 같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준비됐습니다. 교수님이 네 자녀분들을 이제 양육하고 이렇게 키우시면서 혹시나 가지고 계셨던 뭐 육아 철학이라든가 혹 교육 철학이라든가 그런 게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시고 자녀를 키우셨을까?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뭐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철학 네.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라는 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그게 더 이제 분명해졌는데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폐 안 끼치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에 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조금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교육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또 열려있는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교육 방침은 하여튼 꼭 100%다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네. 공부하는 거를 요즘에 이제 많은 그 어머니들이나 그 아버님들이 아주 다양한 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뭐 그래서 네. 또 사교육도 뭐 여러 가지 뭐 예체능을 비롯해서 뭐 기본적인 뭐 국어, 영어,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에 관해서는 최소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은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리 논리 능력 이거는 이제 꾸준히 공부를 했었고요. 나머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네. 저희는 책 읽기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책 읽기 하나로 통일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책 읽기를 제대로 하면 사실은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모든 다양한 과목이 사실은 해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책을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회, 과학, 무슨 국어 뭐 이런 것들이 뭐
바로바로 성적이 나오거나 어떤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초연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공부는 최소주의를 지향했고 그 최소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 사고력, 제가 과학 공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국어 책과 영어 책을 가리지 않고 책 읽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엄마 아빠 부모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실천하는 거. 요거를 제가 변함없이 잘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속성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뭐 할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세상 밖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세우는 원칙 시스템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아무래도 흔들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면 학교 공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성적에 신경 쓰지 않고 책 읽기를 가급적 늦게까지도 예를 들면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말인데요. 네. 네.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학교 생활과 공부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네. 최대한도로 아이들이 책 읽기 속에 빠져서 네. 또 필요한 공부 기본적인 것들을 해가면서 책 읽기 속에 빠져 책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뭐 숙제 같은 것도 있으면 숙제도 중요하니까 그 대신에 저희는 숙제를 가급적 빨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온 숙제가 있으면 이 숙제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대로 시키고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빨리 끝내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책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느린 아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서울에 가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좀 모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네. 또 영어책 읽기 그 일종의 학원이죠. 학원 체인 중에서 가장 큰 체인의 사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어떤 선생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 선생님도 느린 아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느린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신 분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 느린 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아이가 사실은 기다려주는 게 사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다려주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느린 아이.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제가 매일 한 권씩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권일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뭐 10권 이상을 한꺼번에 소개할 때도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관련된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만간 그 리오 더 레이트 블루머라는 책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 책을 제가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트 블루머라고 하는 것은 그 블룸이라고 하는 거는 꽃 피운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 이걸 우리가 블룸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책 중에서 그 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밀림의 왕자 레오 할 때 레오입니다. 리오 the Late Bloomer라는 책이 있는데, 요 책을 읽어보시면,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아마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책임, 의무가 있다면 사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면서 기다려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전 짧게 교육관이라든가 양육할 때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 짧은데 이것만 해도 사실 방송으로 한다면 한 3, 4시간짜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영어 전공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그런 이제 책을 좀 고르는 거에도 관련이 있겠죠. 어떤 책이
아이의 흥미를 돋구고 어떤 책이 아이가 보고 듣고 읽기가 좋은 책인지 그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아주 자세하게 사실 기준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책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도대체 어떤 책이 알맞은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제일 아이에게 알맞은 책은 그 아이에게 충분히 쉽고 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관심 취향에 맞아서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책 자체가 재미있는 책이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 맞아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사실은 아이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라도 특정 시기에는 아직은 재미없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좋은 책, 진짜 재미있는 책은 아이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좋은 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이에게 그리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한데 그 엄마 아빠 스스로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취향이 있는지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가만히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아마도 이제 금방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나침반 삼아서 음,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어떤 면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시면 이제 그것들이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지시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지시등을 따라서 이제 가시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좋은 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면 이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네, 오히려 나중에는 욕심내지 않는 거, 욕심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실은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 학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이제 그 뭐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가 네, 그 한국 부모님들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보면 우리 아이가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하는 걸 원합니다. 아유, 그래서, 원하죠. 음, 네, 높은 반에 그래서 들어가는 걸 원하고요. 네, 그것도 예를 들면 미리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막그 흥분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아이의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점수를 받았으면 이 점수를 가지고 가급적 또 더 높은 반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독입니다, 독. 맞아요. 네, 나- 저,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저라면 차라리 우리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본 다음에 네, 조금 낮은 반에 넣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 책을 고를 때도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수님도 한두 번쯤이야 당연히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 정도는 읽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너는 이제 이런 걸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아이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이제 레벨 이제 책 글밥을 조금씩 늘리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분명히 아이가 바로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딱 알고 밀어내거나 그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바로 딱 반응을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아이는 좀 이렇게 도전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또 네, 겁이 유난히 많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끔씩 이제 그게 확실하고 충분하다면 뭔가 너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책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지혜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부모의 욕심, 네, 부모가 욕심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차라리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아이가 그 리오 더 레이트 블루머처럼 아빠처럼 자꾸 밤낮으로 막 지켜보고 그러지 말고 네, 이게 그 책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냥 네, 엄마처럼 때가 되면 알아서 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결국은 맨날 쉬운 책만 또 같은 책만 골라서 읽던 아이도 어느 날 또 다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요점은 아이가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재미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책 자체가 정말 빵빵 터지고 유머러스하고 혹은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뭔가 반전 있고 재미가 있거나, 책 자체가 아주 재밌는 책,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관심사와 딱 부합을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실력보다 쉬운 책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네. 제가 이제 영어책 읽기를 강조하는데 제가 그 학생들에게도 그림책이나 챕터북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사실은 그림책 챕터북이 뭐 조금 아이스러운 게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뭐 이런 책을 내가 읽어도 되나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내가 정말 영어책 읽기가 아주 그냥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고 내가 영어책 읽기를 늘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은 네. 한때 내가 나름대로 영어책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하여튼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이제 다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책을 자꾸 읽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책 뭐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쉽게 뭐 아주 뭐 아마 챕터북을 읽으면 대학생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도 저는 그런 책을 우선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 이제 책 뒤에 이렇게 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아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상당히 다양한 주제, 다양한 유형 이런 어떤 추천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책 읽기를 진행을 해보면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다양한 주제를 추천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편식을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아이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일단은 즐겁게 막 읽어 나가는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뭔가, 예를 들면, 과학에 대한 책, 무슨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책, 그 다음에 또 무슨 여기 수학, 네. 그런 네.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욕심을 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책 읽기, 그 다음에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데 사실은 방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추천은 어찌 보면은,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그 추천하신 분이 책 읽기를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간혹 들고 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좋은 책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또 혼란이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 현지 출판사,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의 현지 출판사, 주로 영국과 미국이 되겠죠. 사실 영국이 더 큰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작가들도 거기 많고. 그런데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현지에서 출판한 그런 책들과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이런 전집들이 여러 종류가 사실 아주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보들도 있고, 영상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광고나 이제 추천 글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때때로는 이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든지 만들면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마케팅에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좋은 거라고 그분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이게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엄청난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리에서 이제 좋은 작가들이 쓴 좋은 책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수입이 되고 도입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그 책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네, 교수님이랑 저를 포함해서 몇 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셈이죠, 사실. 우리는 네, 이제,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네, 의미에서, 물론 이제 국내에도 좋은 영어 그림책, 좋은 책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도 적지 않겠죠. 근데, 일반 그 엄마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국내의 어떤 고객들을, 하여튼 뭐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새로 뭐 이렇게 그 컬렉션도 만들고 전집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많은 학습적인 요소, 뭐 CD도 첨가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 액티비티도 첨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책 읽기를 방해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저는 이제 조금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국내에도 좋은 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네, 책이 좋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출판되는 책들 중에 좋은 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매일 한 권씩 혹은 한 세트씩 그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또 평도 한번 살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추천하면 좋을지 제가 고심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고르는 것도 고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좋은 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바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랑 달리 과거에는 사실은 영어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좋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내가 10분의 1, 어쩌면 100분의 1도 제대로 구해서 읽기가 어려운데 굳이 약간은 상업적인 어떤 그 성격이 조금 강한 그런 네, 어떤 책들에 눈을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책 읽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묘미를 아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작은 사실은 차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교수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아이들의 어떤 관심이나 어떤 뭐 그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책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요즘에 뭐그 첨단 기법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휴대폰,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게임이라든지 뭐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관심을 확 끌어가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재미와 책을 읽는 재미는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쪽에 한번 이렇게 한번 관심을 뺏기게 되면 책을 읽는 깊은 재미는 사실은 알기가 아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냥 마치 교과서 만화처럼 교과서 만화 뭐 좋은 만화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네, 교과서 만화는 일단은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냥 별 부담이 안 되고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손이 쉽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거나 그다음에 책 읽기의 재미를 알게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재미있어 하고 또 흥미있어 하고 또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그냥 국내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책들을 또 우리가 충분히 볼 수는 있겠지만 한동안 재미있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책 읽기의 재미, 책 읽기의 묘미를 알게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재미를 할지라도 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읽어본 사람이 압니다. 네. 진짜 네. 읽어준 부모와 그 다음에 들은 아이들은 그 재미를 이제 한 번 맛보면은 사실 이 현지에서 영국, 미국에서 출판된, 물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있겠지만 이런 현지에서 출판된 그 책에서 사실 눈을 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뭔가 계속 찾게 되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런 교구들과 사실 그런 거에서 뭔가 확 이렇게 뭔가 싹 땡겨가는 아이의 관심을 확 뺏어가는 무언가가 있지만 그게 책 자체의 재미와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재미라서
사실 거기에만 관심을 잠시 뺏기고 이제 책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결국은 책이랑은 또 거리가 좀 멀어지는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네. 예, 예, 한 가지만.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디지털 기기라든지 첨단 기법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자체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아주 좋고. 네, 그런데 이북과, 대표적인 게 이북이라고 보시는데, 이북과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책과 종이책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종이책에는 손때를 묻힐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북에는 손때를 묻히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인데, 사실은 이 책 읽기의 즐거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나중에는 사실은 책 자체의 재미가 책 읽기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알기도 쉽지 않고, 알아도 그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 읽기의 재미, 즐거움을 진짜로 알게 해주려면 그 책과 책 읽기와 결부된 여러 가지 좋은 경험, 그다음에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결부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맞습니다. 종이책은 그게 가능하지만 이북은 그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소개한 책 중에 다 아시는 책들인데 그 Guess How Much I Lov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네. 그 아빠 토끼가 토끼가 네, 네네. 그렇죠. 아빠 토끼가 아이 토끼에게 사실 이제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가 뭐 나는 이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네, 맨 마지막에 가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달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이가 너무 졸려서 이제 쓰러지잖아요, 사실은. 네, 잠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빠 토끼가 he leaned over and kissed him good night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순간에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그 책에다 뽀뽀를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너무 뽀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니까. 근데 네, 너무 뽀뽀를 많이 해서 그 침이 붓고 그 네네. 책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그 부모들은 그게 그러니까 보물처럼 그냥 간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게 추억이고, 생각을 그게 해보세요. 네. 과정이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종이책이라면 사실은 내가 정말 그 장면, 그 책, 그 어떤 스토리가 너무나도 나한테 감동적이라서 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 책에다 뽀뽀를 하거든요, 그 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책이 이렇게 침이 묻어서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책, 그 스토리 자체,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감동이 본질이긴 하지만, 어릴 때에는 사실 이제 그것과 결부된 엄마 아빠와의 어떤 좋은 어떤 경험, 칭찬을 듣고 격려받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자꾸 이제 뭐 내 생각을 막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해도 다 받아주고, 또 그 순간에 맛있는 걸 함께 먹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엄마랑 뭐 아빠랑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책 읽기랑 다 결부되면서 이 책 맞습니다. 읽기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정말 종이책으로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 책을 표지만 딱 봐도 사실은 그냥 주마등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 또 어떤 경험하고 느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북은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게 정말 책 읽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오면 소개시켜 드릴 건데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지금 요즘에 뭐 사실은 아이들의 그 눈길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 읽기 관련 또 영어 교육 관련 어떤 제품을 출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네. 그 기업에서는 오히려 첨단 기술이 밑에 깔려 있긴 하지만 오히려 아날로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랑 그 일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음,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이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고 그걸 이제 아이와 많은 그 추억거리가 있으면 사실 그냥 이제 책꽂이를 지나가면서 그 책, 그 모습만 봐도
엄마 아빠와 아이가 그 즐겼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사사삭 이렇게 다 지나갈 텐데 이 부분 그렇죠. 이제 전자책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고 사실 이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 손에 잡히는 그 느낌부터가 아주 큰 차이가 있게 되겠죠. 여권 국가 현지에서도 사실 이게 같은 책이지만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안에 있는 어휘라든가 그리고 어떤 음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식 있고 이게 지난 라방에서 저에게 저 라방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저희가 못 다룬 부분이거든요. 미국식 판이 있고 영국식 판이 있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어휘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영상을 혹시나 찾아보거나 혹은 음원을 틀면은 그 발음이 많이 달라서 어떤 경우는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미국식 버전은 이제 아이가, little, 작은, little 하는데 왜 영국에는 little이라고 해, 아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를, 영국판, 미국판 관계없이, 아이에게 읽어줘도 되는지, 혹은, 하나만 선택을 해서 쫙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수님. 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특히 미국 영어, 영국 영어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가장 큰 차이는 발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마저도 사실상, 아, 거의 차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영화에 아무래도 노출이 돼 있고 미국 영화가 익숙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 영화 정말 멋있습니다. 아, 일부러 네. 그 영국식 발음을 그러니까 엄청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국식 영어를 쓰는 분들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아, 멋지죠. 네. 저도 예. 일부러 막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책 읽을 제 때도 막 해보고. 생각에는 네.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조금 다를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좀 사람이라는 거는 뭐든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 낯설면 친숙함보다는 거부감이 들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엄청나게 낯선 환경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영국 영어 쪽을 선택하시든 미국 영어 쪽을 선택하시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책을 선택하다가 보니까 이게 영국식으로 뭐 어휘도 좀 돼 있고 철자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읽어주는 사람도 영국식이네.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편안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제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미국 영어, 영국 영어에만 우리가 그 어떤 프레스티지를 주는 거에서 떠나서 네. 다양한 영어, 심지어는 그게 어떤 영어를 원어민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같은 비원어민의 영어도 일종의 영어의 한 버전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World Englishes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때는 이제 미국 일변도의 어떤 무역도 했고 미국 일변도의 유학도 했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제일 많아졌고 그리고 뭐 베트남도 중요하고 또 어떤 나라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사실 인도도 중요하고 그랬을 때 실제 그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어떤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어떤 영어의 버전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내용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수용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영어를 얼마나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뭐 노출을 시키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영국 영어 아니면 미국 영어 이겠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이게 원래 이런 거야라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네. 뭐 사실은 우리도 살면서 제주도 방언은 조금 예외로 치고 제주도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예외로 치고 예를 들면 경상도 방언도 있고 충청도 방언도 있고 전라도 방언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괜찮죠. 어, 네네. 사실은 한국어의 방언에 비하면 그 영국 영어, 미국 영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네, 심한 그래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일종의 면역력도 키워주고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다양한 눈,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질문하신다면, 만약에 아이가 부모에게, 왜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발음이 달라? 혹은 이제 어떤 어휘, 특정 어휘를 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왜 이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냥 이쪽에,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고,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쪽 나라에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게 오히려 아이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어가 조금은 서툰 그런 많은 부모님들이 또 가지고 계시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이에게 정말 유창하게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도 엄청나게 사실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짧게 이거를 조금 압축하자면 아이에게 보통 엄마가 이제 영어를 현지어로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우리의 보통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이에게 영어 책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네, 엄청나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아주 딱 세 가지만 네네. 말씀을 속성으로 드릴게요. 하게, 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 이제 그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네네, 번째 책은 그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영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나 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네네, 이제 그것의 핵심이 사실 읽어주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아마 이 방송을 뭐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정말 읽어주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뭐 제가 굳이 이름을 좀 거론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네, 우리 뭐 제가 아는 분들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정혜 선생님, 정유정 선생님, 네네, 안정수 선생님 뭐 다 아시죠? 이런 네네, 분들 제가 봐도 아주 정말 훌륭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재능과 그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그걸 엄마들이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사실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읽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엄마 아빠가 발음이 엉터리고 틀린 발음도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엄마 아빠가 틀리게 읽어준 영어가 더 기억에 남고 그거 이제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면 그거 갖고 엄마 아빠를 놀리면서 농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엄마 아빠의 읽어주기가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그게 책 읽기의 어떤 가치를 더 높여주고요. 단지 이제 많은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내 영어가 엉터리라서 아이의 영어에 뭔가 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조금도 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를 제대로 도와주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이의 영어는 알아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책을 읽어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네. 읽어주기가 사실은 잘 읽어주는 거라서가 아니라 그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책 읽기와 결부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어떤 그 경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쌓여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결국, 책 읽기라는 게 이렇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책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엄마 아빠들의 책 읽기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쉬운 요령을 익히고 네네. 원칙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뭔가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 영어를 못해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 책을 읽을 때보다 더 천천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어른들의 속도보다 더 느리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하여튼 엄마들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느리다 싶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속도는 그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도 익숙해지고 엄마도 익숙해지면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속도에 빠르고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말도 그러니까 빨리 해도 굉장히 여유 있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그 가수 중에 이선희 씨선희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 이선희 씨는 어떤 노래를 해도 너무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네. 이렇게 분명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우물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이나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뭐 자연스럽게 발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도 용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영어 발음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이는 네. 있잖아요. 다 이제 영어 발음 잘하게 돼 있고 잘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가 어디가 어떻게 틀리는지 어디가 엉터리인지까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놀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네. 마시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은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목소리의 강약, 네. 높낮이를 조절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포인트는 상황에 알맞게 변화를 주는 것인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때는 이렇게 잔잔하고 여유 있는 목소리를 읽어주시고 뭔가 위험한 상황이 이제 뭐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긴박감이 느껴져야 되겠죠. 네네네. 그 다음에 뭔가 또 용감하고 당당한 모습은 뭐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게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장면에서는 뭔가 부드럽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 분위기에 맞추는 목소리를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한 목소리보다는 당연히 약간 과장된 목소리가 훨씬 좋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딱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세 가지를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천천히 네.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명쾌하십니다. 정말 이 4~5시간짜리 강의 그 이상인데, 그거를 정말 3~4단어로 줄여주셨네요, 교수님. 네네. 네. 천천히 자신감 있게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읽어주자. 그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네.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와 이렇게 책 읽는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경험인 것이고, 꼭 잘 읽어줘야지. 물론 잘 읽어주면 좋긴 좋겠지만, 꼭 이제 영어라는 측면에서 꼭 잘 읽어주기보다는 아이와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책에 더더욱 빠져들게 되고, 그 책의 재미를 그런, 어떻게 보면 책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부모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또 많은 것을 느낀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실제적으로 읽어줄 때는 천천히,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느리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그 대신에 또박또박하게 분명한 목소리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에 아무래도 강약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이제 무섭거나 이제 긴장되거나 혹은 뭔가 신나거나 평화롭거나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그림으로 사실 부모가 조금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원만한 책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질문은 2부 처음에도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독후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독서 기록장을 쓴다거나 혹은 그 책에 있는 그 특정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책에 있는 어떤 지문이라든가 그 글을 뭐 잘라서 배열을 해본다든가 혹은 그 책을 가지고 또 다른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독후 활동들이 중요한지 혹은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2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집필한 영어책 읽기 힘에도 사실은 독후 네네. 활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독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 영어책 읽기는 물론이고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 영어책 읽기 관련 수업을 하시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은 너무 독후 활동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네. 책 읽기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데 사실은 어쩌면 이제 책 읽기보다 그 독후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좀 보여서 조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자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독후 활동은 정말로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독후 활동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이 뭔가 수업도 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독후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사실상 필수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해하고 그런데 사실은 독후 활동은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책 읽기에 재미에 푹 빠져서 정말 주구장창 책을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독후 활동이 아무래도 이제 학습을 염두에 둔 뭐 일종의 이제 읽은 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으로 자꾸 흐른다면 어쩌면 그게 아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대로 깨닫고 책 읽기를 즐기는데 사실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가 있어요, 사실은. 네. 두 가지 추천합니다. 사실은 제 책에도 독후 활동을 꼭 해야 된다면 하면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정말 중요한 독후 활동 두 가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독후 활동은 뭐냐면 책을 읽은 다음에 네네. 다시 재밌는 책을 골라서 책 읽기의 마법 속에 빠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독후 활동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책. 네네. 다음 책을 골라서 읽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독후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이제 재미있고 그러면 누구랑 막 떠들고 싶지 않습니까? 뭐 네. 엄마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고 싶고 친구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마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라면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 제가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디에 뭐가 나오 이런 말을 아마 아이들이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독후 활동은 바로 제가 책 대화라고 명명하는 건데 그 네. 책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거, 우리가 감동받은 거, 뭔가 하여튼 우리 속에 새롭게 이렇게 충전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표출하는 거.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독후 활동은 사실은 이 책 읽기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려면 사실은 어떤 독후 활동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 읽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뭔가 이렇게 더 키워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100% 찬성이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긴 한데 만일 그게 책 읽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와 책을 읽고 나면 항상 꼭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일종의 지금 자랑처럼 돼버렸네요. 사실 예전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를 읽고 나면은 이제 뭐 읽을까? What is your next book? What do you want to read next?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데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아이가 이렇게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아이가 알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후 활동 너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마음의 여유가 되셔서 이렇게 책 읽기에 관해서 그거를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조금 따로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과감하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들이 부모나 아이에게 조금 더 큰, 특히나 부모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네, 책 읽기에 오히려 그 재미를 느끼고 더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